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새벽 4시 30분. 한 남자가 겨울 찬바람을 뚫고 경비 초소로 향한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똑바로 선 허리. 그러나 손가락은 얼어 굳은 듯 느릿하다. 이름은 김만수. 아내는 3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은 각각 외국으로 나가 1년에 한두 번 연락 올까 말까. 그는 매일 새벽 첫 차보다 먼저 출근해 조용히 단지를 돌았다. 빈캔을 줍고 쓰레기를 치우고 고장난 자전거도 눌러본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그 일을 8년째 묵묵히 해오고 있었다. 주민 중엔 인사를 하는 사람도 못 본 채 지나치는 사람도 있다. 아이들은 경비 아저씨하고 손을 흔들지만 부모들은 말린다. 시끄럽게 굴지 마. 그냥 지나가.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인사받는 것도 하루 큰 기쁨이죠.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가선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한다. 여보, 오늘도 누구에게 도움이 된 하루였어. 이불 위엔 손때가 묻은 작은 메모장. 오늘은 503동 할머니가 넘어질 뻔해서 손잡아드림. 106호 아이 자전거 체인 고쳐줌. 누구는 그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누구는 쓸모없다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안다. 아무도 몰라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역할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쓰레기장에서 울고 있는 꼬마 아이를 발견한다. 엄마가 없어요. 그는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내가 네 엄마 찾아줄게. 아저씨가 여기 있잖니. 한참 뒤 아이 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감사해요. 이 늦은 시간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단지 입구에는 누군가 붙인 쪽지가 붙어 있었다. 어젯밤 아이를 도와주신 경비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하네요. 그 글을 본 주민들은 무심코 지나치던 경비원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분이셨나?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저 아저씨가 나랑 숨바꼭질 해줬어. 엄마는 잠시 멈춰 아이와 함께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생 많으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나 그날 오후 단지 내 커뮤니티에 한 개씩 글이 올라왔다. 경비원 교체해야 하지 않나요? 연세도 많으시고 민원 처리도 느려요. 익명의 글이었다. 몇몇 주민은 너무하시네요 라고 달았지만 몇몇은 맞는 말이긴 하죠라고 동조했다. 그 글을 본 그는 말없이 조용히 초소에 앉았다. 그리고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내가 점점 불필요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녁 무렵 갑작스런 비가 내렸다. 그는 우비도 입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배수구가 막혀 물이 고인 것을 손으로 치우기 시작했다. 손에 진흙이 묻고 물이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비를 맞고 뛰어다니자 부모들이 창밖을 열고 소리쳤다. 비 맞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아이들을 향해 우산을 들이밀며 뛰어갔다. 얘들아, 여기 비 피하렴. 비를 맞은 채 초소로 돌아온 그는 물에 젖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적었다. 오늘 아이들이 웃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오늘 하루 얼마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기준 삼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했던 말이 있었다. 세상은 네가 해준 사소한 일들로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야. 그 말이 그를 오늘도 움직이게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단지를 돌았다. 그 발걸음 속엔 소음도,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깨끗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초소 앞에 작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낡은 액자 하나가 있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쓰시던 겁니다. 당신이 떠오르네요. 액자 속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경비원이 헌 신발을 신고 웃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꺼내 가슴팍에 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아버지처럼 일하신다며 아이가 존경한다네요. 사진을 건넨 이는 중년의 여성, 그 단지의 오랜 세입자였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사진을 초소 안에 조심스레 걸었다. 비닐로 덮어 먼지가 닿지 않게 하고 의자에 앉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인물과 마주 앉아 있는 듯한 느낌.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밤 근무 중 한 아이가 잠든 인형을 안고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엄마가 늦게 온대요. 무서워요.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 옆에 앉았다. 그럼 아저씨랑 별 세자. 3개 세면 엄마 올 거야. 아이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아저씨는 거짓말 안 해. 둘은 나란히 앉아 별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바로 그때 멀리서 엄마가 아이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엄마는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해요. 늘 아이들 잘 봐주셔서.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그는 문득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과 똑 닮았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미래의 자신의 모습처럼. 아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자신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그는 매일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추운 아침이었다. 그는 단지 한가운데 있는 낡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그 벤치는 그의 하루 중 짧은 안식처가 되었다. 커피 한 모금, 햇살 한 줄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 했다. 벤치 옆에 앉은 노인이 그를 향해 물었다. 혹시 매일 여기서 아이들 지켜보는 분 맞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 덕에 제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작은 손편지를 꺼내 주었다. 우리 손녀가 쓴 거예요. 경비 아저씨께 꼭 전해달라더군요.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아저씨, 매일 아침 손 흔들어줘서 고마워요. 무섭던 학교 길이 이제 좋아졌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인사 한 번, 미소 한 번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틸 용기였다는 것. 그날 오후 그는 단지 뒤편 작은 공터에서 중학생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발견했다. 괜찮니?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는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았다. 괜찮아. 누구나 울 수 있어. 나도 울 때 있어.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아이가 천천히 말했다. 저 아빠가 없어요. 그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그럼 이 아저씨가 오늘은 너의 아빠처럼 있을게.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등하굣길에 초소를 지나며 작게 인사했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그 아이를 기다렸다. 그리고 한 장의 쪽지를 건넸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그는 또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다. 그는 매일을 성실히 살아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작은 친절, 진심 어린 눈빛, 그게 사람을 바꾼다는 걸. 몇 주 뒤 단지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포스터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우리 마을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누군가의 작은 배려를 기억합니다. 그는 관심 없이 지나치려다 멈춰섰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준다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며칠 후 한 소녀가 초소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다. 아저씨, 이거 제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그는 편지를 펼쳤다. 매일 아침 손녀를 반겨주는 당신 덕분에 우리 손녀는 하루를 용기 있게 시작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경비 아저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한 줄의 문장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단지의 누구도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 공모전 당일 그는 초청을 받았다.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를 무대 앞으로 이끌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분은 우리 마을의 조용한 영웅입니다. 누군가의 등굣길, 퇴근길, 힘든 하루를 따뜻하게 지켜준 분이죠. 그 순간 단지 주민들이 모두 박수를 보냈고 아이들이 만든 종이 꽃다발을 건넸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늘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에게 환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누군가의 기억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 그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에게 인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늘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를 남긴 존재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초소에서 한 통의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종이의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다. 조심스레 펼쳐본 편지에는 깔끔한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저를 향해 건네주시던 좋은 하루 보내요. 그 한마디가 제겐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저는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매일 등교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저씨의 인사는 마치 방패 같았어요. 저를 지켜주는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견딜 수 있었어요.
그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고개를 떨궜다. 전 이제 전학을 가게 됐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지만 꼭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첫 번째 어른이었어요. 이유 없이 저를 믿어주고 반겨준 사람. 그는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이름도 없는 그 아이가 남긴 편지는 그의 삶을 다시 정리해주는 듯했다. 그는 그날 밤 작게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어디에 있든 네가 잘 지내길 바란다. 너의 하루가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인사로 시작되길.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초소에 작게 손편지를 놓기 시작했다. 오늘도 잘 해낼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단지 사람들은 처음엔 궁금해했지만 곧 누가 적었는지 알게 되었다. 어느새 초소 앞엔 답장이 붙기 시작했다. 경비 아저씨, 어제 그 말 덕분에 웃었어요. 아저씨, 저 면접 붙었어요. 응원 고마워요. 그는 알았다. 그의 말 한마디가, 존재가 누군가의 하루의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걸. 더 이상 사람들은 그를 경비원 아저씨라 부르지 않았다. 아침의 목소리, 우리 동네의 희망이라 불렸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았다. 아침에 문을 열고 인사를 하고 길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러나 마음은 달랐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마음에도 삶에도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귀한 일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가만히 나무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고개를 돌리니 익숙한 얼굴. 바로 며칠 전 그에게 손편지를 남긴 바로 그 학생이었다. 이미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키도 훌쩍 자라 있었다.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 학생은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땐 말 못했지만 사실 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저씨 인사 한마디가 날 붙잡았어요. 그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덕분에 전 지금 교대 다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이내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도 기쁨도 감사도 모두 담긴 미소였다.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고마웠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학생은 살짝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짧게 적었다. 오늘 내가 씨앗을 뿌린 아이가 다시 찾아왔다. 그 아이는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전했다. 작은 회관, 도서관, 경로당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면 어디든 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저 매일 인사하던 경비원이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어떤 이의 삶을 바꿨다고 하네요.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어느 날 그는 작은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용기 내어 어머니와의 마지막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감사해요. 정말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하고 잊혀진 마음을 다시 꺼내 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울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기록을 책으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책 제목은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표지는 노을진 골목과 벤치,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편지 한 통. 출간되자마자 입소문을 탔고 어느 시니어 센터에서 북토크 요청이 왔다. 우리 어르신들이 책을 읽고 많이 울었어요. 그 따뜻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수십 명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해온 일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고 이름을 기억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있었고 마음은 연결을 만들었죠. 행사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젊은 시절엔 매일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들 얼굴도 못 봤어요. 이젠 그 아이들이 제게 거리를 두더군요. 근데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듣고 편지를 써보려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표현되는 순간 살아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내가 전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닿았어. 이제 알겠어. 당신이 내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 뭔지. 하늘엔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났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건넸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어요.